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밤 되셨습니까? 좀 더 열대야가 심한 것 같습니다. 밤에는 또 덥고요. 또 새벽에는 좀 쌀쌀하고 이래 기온 차이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해야죠. 우리 환절기라지 않습니까? 환절기에 특히 노인병들이 많이 오죠. 주로 코감기, 비염 이런 게 그죠. 알레르기성. 이 철이 바뀔 때는 알레르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팔봉쌤도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고 뭐 이런 책을 보다 보니까요. 비염이 아주 심했는데요. 맨발 걷기 한 3년을 하면서 거의 한 99% 정도는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수술도 2번 하고요. 상담을 하기 힘들 정도로 콧물이 나오고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늘 마스크를 끄고 이렇게 했는데요. 특히 전날 약주를 한잔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날은 상담하기 참 너무 힘들어서 콧물 때문에 주체가 안 되는 민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거의 그런 증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99%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남아있는데요. 이거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비염 곤치는 약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재발이 됩니다. 근데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비염은 좀 좋아진다는 거 제가 체험을 했고요. 어제도 같이 제가 아는 형님을 또 맨발 걷기를 몇 년 전에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그분도 비염이 아주 심했는데 그분은 연세가 80 되거든요. 그런데 비염이 어제 만났는데 깨끗해졌다고 아주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중동증 비염 있는 분들은요. 자기도 또 비염이 이제 머리도 띵하고요. 또 기억력도 사라지고 냄새도 나고 이러거든요. 특히 애들이나 뭐 조카도 있고 손자, 손녀, 아들도 이렇게 좀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이 비염 정말요. 일반 약으로 안 됩니다. 그 이비인후과 저도 뭐 수십 년 가봤지만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나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면은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해보십시오. 돈 10원도 안 들고요. 단지 양말만 벗고 신발만 벗으면 됩니다. 가까운 운동장이든 뭐 산이 야산이든 바다든 상관없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요. 제가 가장 느낀 것은 무좀하고요. 또 이 숙면, 불면증, 그다음에 이거 비염 이 세 가지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염은 정말 효과가 좋고요.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은 두 번째가 불면증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남자분들은 전립선 쪽에 이제 이 나이가 먹으면은 염증이나 이런 수치가 PSH라 그러죠.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그것이 수치가 이제 바로 암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수치가 이렇게 그러면은 낮아집니다. 실제 그런 김성태 교수가 실제로 뭐 그 수치가 PSA라고 합니까? 900 정도 나왔는데 지금 그 맨발 걷기라고 0.04 이렇게 떨어졌는 그런 신뢰도 있고요. 사망 선고 받았다가 지금 잘 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약이지만 이 맨발 걷기 속에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댓글에도 보면은 영원한 앵두님 뭐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를 또 정미소님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을 많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맨발 걷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감사하게 팔공쌤 얘기 듣고 맨발 걷기를 했는데 좀 좋습니다. 한 분들이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슬픈 얘기가 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옛날에 깨구리를 이렇게 죽일 때요, 그냥 깨구리를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에 팍 넣으면요, 이게 바로 튀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불을 이거 냄비에 놓고 슬슬 높이면은 천천히 높이죠. 그럼 깨구리는 이제 튀지가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립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거죠. 자기 피부가 익어들어가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죠. 그죠? 냄비 효과죠. 서서히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는요 서서히 익어가는 깨구리와 다를 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30여 년간 이 철학관을 하고 사주 카페를 하면서요 젊을 때는 이 아르바이트를 한 2명씩 쓰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참 쉬웠어요. 또 그때는 왜 경제가 잘 돌아갔냐면요. 보통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하면은 또 며칠 모아서
데이트하기도 하고 자기들 못한 책도 사고 못한 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또 데이트하면 돈이 쓰잖아요. 젊은 사람이 돈 쓰지 나이 먹은 사람 돈 안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데요. 문제가 딱 들었으면서 그 뭡니까 알바비를 뭐 만 원 정도로 올려버렸죠. 처음에는 와 이랬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그런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져 버렸죠. 결국적으로 앞에서는 좋았지만 뒤에서는 슬픔이 왔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죠? 근데 문재인가 한 400조 늘어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지금 뭐, 이재명이는 맞자마자 바로 빚부터 내가지고 지금 뭐 펑펑 돈을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깨구리 효과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데미지가 크지 않지만 점점 빚이 늘어나게 되죠. 다 빚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은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나라 곳간이 이제 비게 되고요. 그러면 점점 이 빚을 달러로 또 갚아야 되니까 달러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제2의 IMF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팔공쌤 영상을 듣는 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달러를 보유하시라, 금을 보유하시라. 그래서 지금 건설회사가 보도가 나고 어떤 사람 댓글에는요, 보도가 나고 지금 그집니까 어제도 지금 200개 뭐 건설 공장 현장을 문 닫고 또 포항 ENC에는 또 뭡니까 또 103개를 문 닫고 홈플러스는 지금 전국에 23개를 지금 문 닫아버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던 인원들, 또 무급휴직 돈 없이 뭐 있든지 말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아주머니들이 그 일을 합니까? 대부분 가보시면 40, 50대가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왜? 한참 뭡니까? 애들 공부 시기를 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체 지금 40, 50대가 저쪽에서 이재명이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전부 뭡니까? 다 학생들 공부 대학 시기일 때가 40, 50대입니다. 공부 시기고 진짜 허리가 휘지잖아요. 그 뭡니까 또 원룸비 줘야 되죠. 그다음에 용돈 줘야 되죠. 오면 사 먹여야 되죠. 그저 받는 사람은 애들은 늘 적고 주는 아버지 엄마는 늘 많고요. 그렇게 허리가 휘지도록 이렇게 할 때가 40, 50대인데 지금 40, 50대가 이제 그 홈플러스 근무하시는 분들 이 건설 현장에 참 신호수 하고 그 아주머니들도 많이 하거든요. 청소하고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는 뭡니까? 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적으로 세금은 점점 높아갈 거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음주 단속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앞에서 뒤에서만 그냥 조정하는 거죠. 우리가 수해나고 불난리하고 이렇게 나와도 이재명이 나왔던 뭐 총리가 지금 나서는 거 봤습니까? 그냥 특급만 앞에 내세워놓고 그냥 밑에 사람 앞 세워놓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배고픈 자가요, 엄마 아버지 찾듯이요, 결국적으로 돈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결국적으로 나라를 배급을 바라고 나라에 손을 벌리게 되면요, 여기 철학관에 오시는 분들요, 이 불륜하시는 분들, 애인이 있는 분들이죠. 불륜이 있는 분들은 다 먹고 살기 그래도 나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던 자기가 또 뭐 안정적에 있던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불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야 뭐 나 다른 짓거리도 하는데요. 내가 뭐 당장 생활고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자영업이 힘들고 하면요, 다른 데 견질할 겨를이 없죠. 이렇게 지금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가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격화를 만드는 겁니다. 늘 배급을 바라고 그네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김정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고 저 소련이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이런 이제 과정으로 저는 가고 있다. 지금 문재인보다 혹시 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의 타라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무너뜨려서 경제를 무너뜨려서 신격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바라보게 만들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정치 비판하고 데모 나가고 할 겨를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로지 배급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영상 듣는 분이 이렇게 나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연금도 좀 있고 해서 나는 괜찮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모든 자체가 다 어려워져 버리죠. 물론 집값도 건설 현장에 문 닫으면요, 일시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뭡니까 다 줄도산해 버리면요, 다 집 살 때 자기 돈으로 100% 사는 사람은 괜찮겠죠. 그러나 대부분 수도권에 집 사는 사람은 집이 지금보다 잘 올랐으니까 대부분 뭐 5억, 6억 이렇게 뭐 쉽게 빚을 내가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IMF 때 이자가 22% 아닙니까? 만약 그게 돼버리면요. 자, 5억을 빚내면요. 대부분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억만 빚내도요. 올 200만 원이 이자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오면 결국적으로 집값은 뭡니까? 나중에 뭐 급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값은 급속도로 떨어져 버리겠죠. 아마 그죠. 경매로 떨어져 버립니다. 빚을 못 갚으면요. 이런 디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 되면 빚내 가지고 집 산 사람은 앞으로 아마 큰일 난다. 그 지금은 수도권에는 특히 많은 빚을 내서 집 사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도움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건설회사가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노란봉투법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법 개정 다 해버리면 기업주가 이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저렇게 할까? 설마 저렇게 할까? 설마가 저렇게까지 할까?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한 거 있습니까?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켜 버렸는데요. 전직 대통령, 영부 여사를요. 이사들은 못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설마 저렇게까지 설마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탄핵 때 보십시오. 그냥 뭐 헌재가 가도 다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40-50일 갖고 있다가 결국 뭡니까? 정영씨가 손들어 버리잖아요. 어떤 식으로는 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적으로 자, 윤 대통령 한 2번 깜빵 들어간대요. 이재명을 갈 때마다 다 나와버렸잖아요. 뭐, 그 당대표라는 이유로 다 나왔어요. 전직 대통령 들어가자마자 다 깜빵이고요. 저자들은 어떤 식으로 협박 공갈을 하든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뭡니까? 한미 관계에, 지금 뭐 스탄, 그죠? 대사, 그 다음 고든찬 박사, 타라오 박사,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많은 미국에요. 그 많은 정치인 중에 상하원이 있고, 뭐, 그 중에 조금 뭡니까? 이 동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지금 나오는 사람이 3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미국의 큰 그 권력 속에서요, 그냥 트럼프, 고든창, 뭐 스탄, 타로 이분들이 몇 마디 해준다 해서 곧 나라를 구해줄 거니 우리 윤 대통령 부부를 구해줄 거니 이것은 정말 천만에 그죠 만만의 공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들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또 문재인 때보다는 100배 더 빨리 저는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게 금부치 우리 IMF도 옛날 금이발도 다 내놨잖아요. 금값이 계속 오를 것 같고요. 달러 값이 아마 치솟을 겁니다. 나라에 곡간이 없으면 결국 달러가 보유국이 없어지니까 달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달러가 모자리고 금이 모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빚도 절대 많이 빚내서 지금 아파트 살 때가 아니다. 물론 잠시 사서 파는 거는 일순간에 덕은 볼 수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망해가면요. 여러 가지가 아마 큰 나중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가짜 뉴스나 지금 언론 플레이요 이런 거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미국 지금 확성기 다 뭐 철거했다 하잖아요.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김여정이 나타나고 우리는 철거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또 한 대 철거했다가 다시 한 대도 원상복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저쪽에서 언론들이 다 장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MBC, KBS, 뭐 JTB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를 보시려면 이런 보수 유튜브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진실한 방송 올해 이런 데서 오히려 더 들을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해필이면 8.15 그죠? 오늘 강복절인데요. 지금 80년 전에 딱 80년 전이네요. 그때 참 강복한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단합으로 일제의 그 고문 속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고문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지금 당대표로도 나와 있잖아요. 화려한 말솜씨 뭐 이런 거 순간의 어떤 이변, 순간의 어떤 기류 이런 것만 보고 또 우리는 이 보수파 사람들은요 기가 좀 얇은 것이 탈입니다. 정이 많아요. 정이 많아서 감정에 좀 지우치거든요. 저 좌파들 보십시오. 지금까지 배신한 그 안에서 우리가 보면 다 잘못된 걸 알아도 배신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챙겨줍니다. 이재명이 지금 변호사들 전부 요직에 다 앉혀주잖아요.
다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또 보수 또 저 좌파의 유튜버들요, 이재명이가 다 출연해줬죠. 김어준의 방송부터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김어준이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뭐 한동훈이 사살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퍼뜨려가 이렇게 이재명까지 만들게 하는 원인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김용민은 뭡니까? 그죠,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다음 대통령 하려고 했다. 그래서 계엄령을 해야 돼 있다고 지금 소리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들이 막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들은요, 그렇게 유튜브들을 키워줘요, 좌파들은요. 근데 우파들은 어떤지 압니까? 조금 구독자 많고 말마디 하는 사람은 다 극우입니다. 근데 그자들이 극우라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안에서 유튜브들 극우라 그래 버립니다. 전번에 보면 이재명이나 유튜브마다 출연했어요. 거기 슈퍼챗이 막 도로도로 만들어주고 유튜브를 이렇게 키워주는데요, 이는 국민의힘 금배지들은 오히려 유튜브들을요, 극우로 몰아붙입니다. 지금 거기에 유튜브에서 지금 나와서 얘기해주고 뭐 해주고 도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금배지들은 이 유튜브 자체를 극우로 몰아붙여버려요. 이렇게 좀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좀 헷갈릴 겁니다. 근데 팔방송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 양말이 이거 뭐 운세를 얘기하는지 뉴스를 얘기하는지 뭐 저는 뭐 안방처럼 그냥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기호에 맞는 사람 보시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남이 맞아도 자기 안 맞는 또 스타일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앱을 따서 운세 맞추를 얘기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GT부터 이래 들어가면요, 48년생부터 대본 쭉쭉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년생, 72년생, 84년생, 오늘의 쭉 이렇게 연도별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요, 다 앱에 따라서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연도별로 다 어떻게 머릿속에 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거를 매일 또 변화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앱에 따라서 그냥 줄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손편지라는 건 내가 직접 쓴 편지는요, 마음에 와닿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보내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우리 읽어보지도 않고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팔공님은 각본도 대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같은 거 어려워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거든요. 특히 뭐 미국 사람 이름이 까먹으니까요. 그런 거에는 저는 편집도 각본 대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가슴에 더 와닿을 수도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병질일인데요. 하여튼 뭐 빨간 날에 붉은 용이 나타났네요. 그런 날입니다. 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저러기들 다 잡아먹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자, 쥐띠는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고요. 소띠는 그죠, 오늘 약간 파사 사람 조심하시고요. 특히 저기 뭐 오늘 가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문으로 그죠, 이렇게 가시는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시고요. 지방에서도 가시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못 가는 사람들은 수포챗이나 후원금이나 뭐 이런 거로도 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돈은 정말 미약하거든요. 그런 분들 좀 힘을 실어주고, 저 좌파들은요, 엄청나게 슈퍼챗과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대요. 전번에 그 정의당에서 나온 머리 허연 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용복입니까? 떨어지고도 뭐 후원금이 10억이 들어왔답니다. 예. 좌파들이 그렇게 잘해요, 그런 걸. 근데 우파들은요, 그냥 거울합니다. 이런 유튜브 하면서 다 거울해요. 그래 보면 그만입니다. 그건 한심한 작자들 아닙니까? 자기 편을 그냥 다 후처면 내치는 겁니다. 그거지. 좌파들은 다 끌안고 가잖아요. 김어준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다 가짜 아닙니까? 근데 김어준을 가장 띄워주잖아요. 그게 좌파들의 능력입니다. 이재명이 김어준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들은. 그러니까 김어준이 방송에 못 나가서 환장을 하는 겁니다. 김어준이 방송에 나가면은 자들은 뜨는 겁니다. 그렇게 자들은, 이 좌파들은 유튜브 이런 걸 띄워주는 겁니다. 그죠? 그 참 한심한 참 생각도 듭니다. 그죠? 자기들 도와주면 극우로 갖다 몰아보지. 또 발음 세게 하면 극우가 돼버리고. 전한결 쌤이 극우랍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하고 용도가 안 맞고 성향이 다르면 극우랍니다. 오늘 참, 그죠? 너무 답답해서 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범띠죠. 범띠는 오늘 명예운입니다. 그죠? 오늘 출세도 있겠고요. 오늘 또 승진도 있겠고, 취업도 있겠습니다. 좋은 남자친구도 생기고, 토끼띠도 좋습니다.
만사 형통이고요. 복권 한 줄 사보시고, 용띠는 용날을 만나면 다가오는 사람 시비 구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배신, 그죠? 사기꾼, 보시빙 조심하시고, 뱀띠는 문소원입니다. 이사, 수술, 그죠? 여러 가지 매매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말띠도 매매, 이사, 그죠? 좋은 소식을 듣겠고, 기인을 만나겠습니다. 양띠는 다가오는 사람 주의해야 되고, 절대 사기꾼 주의하시고, 돈거래 피하십시오. 원숭이 때도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닭띠도 좋네요. 건강도, 이사도, 수술도, 매매도, 자영업, 금전은 좋습니다. 건강은 좋으니까요. 오늘 같은 날 닭띠들 관절염, 고혈압 많잖아요. 비염이 많죠. 맨발 걷기를 해보십시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개띠도 충산이 있네. 시비구설 주의하시고 다가오는 사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돼지띠는요. 오늘 그냥 원진살이죠.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 입 조심하시고요. 그죠? 그렇지. 오늘은 그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괜히 꼬이다 보면요. 그 말 한마디에도 꼬여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에서도 저는 어떤 분위기나 어떤 흐름보다는요. 그러나 그때의 어떤 인기보다는 과거에 이 사람 살아오는 어떤 뭐 이런 거 또 그 사람의 천성은 바로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일순간에 어떤 화려한 말은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제 친구 스님이요. 저기 성철 스님이 제자인데요. 일통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일통 스님이 저인데 속가에서 같이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말일 수밖에 없다. 그 친구 스님 얘기가 지금부터 머리에 생생합니다. 절대 우리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은 그때 당시에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건요. 그분의 인생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60이 넘으면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은요.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사기꾼은 사기꾼 눈을 가지고요. 뱀의 생각은 뱀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도둑놈은 도둑놈 눈이 나와요. 일순간에 어떤 이미지는 화장이나 수술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 나오는 관상은 거기서 나오는 빛, 에너지, 빛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후광. 이거를 어떻게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기락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수술을 만들 수가 없죠. 그걸 우리가 사람의 처음 만들 때 모습, 첫 이미지 이런 것이 바로 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수술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주변 사람을 봐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사를 살아온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미지, 그때 이 말솜씨, 그때 하는 어떤 추세, 이걸 보고 따라가거나 선택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애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손자, 손녀, 그죠?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을 보지 말고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가 좀 이렇게 사위가 며느리 볼 때 그 집에 내리고 부모가 양친 부모가 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지 같이 살았는지 이런 걸 많이 그 뼈대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 털난 거는 절대 콘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고 뭐 추첨을 하고 이렇게 표를 찍을 때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운세 중인데요. 8.15 특집을 해서 이렇게 좀 장시간을 해 보았습니다. 또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요. 좀 댓글과 좋아요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8번쌤은 이 유튜브 중에서 대부분 사투리도 있지만 대부분 우파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아침에 방송마다 2-3천 명이 봤거든요. 지금은 500명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저쪽에 있는 저쪽 사람들, 저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자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듣기 싫겠죠. 제 친구도 이게 좀 좌파들 손님들이 오는데요. 이재명이는 그냥 신인 겁니다. 자기들은 신인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죠? 먼저 또 사이비 종교 교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쟤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밀어붙여. 개딸들 보십시오. 저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만큼 갖고 20-30만 명 갖고 있으면요. 교주해도 묶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 교주 같아요. 자, 오늘 또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특집으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발봉쌤입니다.